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미 주의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오늘부터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 사업에 같이 하는 와그락을 세자매 와그락을 라디오를 방송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와그락을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15분쯤 후에 저희 본방송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같이 하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단체명은 같이이고요. 이름하여 와그락을 세자매 와그락을 라디오인데 저는 와그락을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FM 96.3MHz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 방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창안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죠.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과정 이래 가지고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발견하기 위해서 단축어가 문어발입니다. 지역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발견하기 이렇게 해서 지역 문제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는 이 제목이 돌봄 시니어인데요. 분야가 도란도란 마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네요. 와, 단체명이 도란도란 마을 학교입니다. 도란도란 마을 학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안 배경을 보면 요즘 다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가 인구 비율 20% 이상이라는데 2026년으로 예상되어 의료비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삶의 문제가 시급히 대두되었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에 의하면 현재 만 60세 이상 시니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노인 전용의 복합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홍대 거리가 있듯이 시니어들을 위해서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시니어 건강 증대 및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가 늘 청춘거리를 제안한다. 늘 청춘거리를 제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이름이 늘 청춘거리입니다. 이런 단어가 늘 청춘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개선 방안을 보니까요, 더 좋아요. 경제적 여유와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고독하고 사회적 고립감 있는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여가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시니어들의 활동은 소비를 촉진하고 더불어 실버 산업 발전에 앞장을 서게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정말 대단한 게 나오네요. 사업 위치가 동탄 5동인데 치동천 거리 일대라고 하네. 치동천 일대에 소유예산 1개년에 8억. 화성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2 내지 5개년도도 가능하다면 추가한다. 그런데 여기에 별거 다 있어요. 대단합니다. 문화의 거리, 옛 추억의 거리, 건강거리, 운동거리, 배움의 거리, 먹거리, 쇼핑거리, 다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사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기대효과는 당연히 굉장하겠죠.
즐길 공간이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살맛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의료비도 절감을 가져올 것이고요. 또 치동천 일대 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실버타운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고, 대한민국 최초 시니어 거리 탄생으로 모든 시니어들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관광 명소로도 자임할 수 있을 것이고, 세대 간 시대의 격차를 줄이는 소통의 공간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 도란도란 마을학교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요, 일본의 실버거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시흥시의 늠내 건강학교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홍대거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야,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더 보면요, 야, 이게 이게 서울역 노숙인이 나옵니다. 경기도 여기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던 것인데 서울 얘기가 나옵니다. 야, 서울역 노숙인 주민자치회. 야, 서울역 노숙인 주민자치회 단체명도 특이하기도 하고 단체명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주민의 삶 질 개선과 자존감 형성을 위한 정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예비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적응 프로그램, 예비 주민의 생활 자립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서 예비 주민이라 하면 노숙인들을 말하는 것이군요. 노숙인들이, 그러니까 예비 주민이 진짜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야, 이런 계획을 세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노숙인 중에는 경기도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서울 노숙인 주민자치회.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야, 누구로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자존감 회복이 제일 급선무이고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건 우리 공동의 문제이긴 합니다. 지역마다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말입니다. 어린이는 말할 거 없고요.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상생활의 기술, 은행 업무, 대중교통 이용, 핸드폰 사용, 기본 생활 습관, 청결, 정리동 등 위생 영양, 은행 업무 지원, 월세, 공과금 납입 등 통장 개설 도움이 필요,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 습득 및 문자 불가,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방법 모름, 씻기와 청소 등 청결과 공간의 분리 및 고른 영양 섭취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견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보면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걸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같이 협동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빈곤도 해결해 드리고 스스로 일어나는, 스스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그런 길로 안내해 주자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참여사회 문제 해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따뜻함이 있다는 거, 우리 사회에 이런 따뜻함이 있는 것은 정말 수원 노숙자 주민자치회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곳곳에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유사한 얘기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일부 참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문어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취업 부분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그러니까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는 건 이제 돌봄입니다. 돌봄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돌봄을 하려고 하면요, 그 일정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못 들면 돌봄 서비스를 학교 안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서비스를
일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 돌봄 서비스도 역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돌봄 체계가 있다. 따라서 8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한 배경을 보면 양육 부족 해소, 아동의 발달과 안정지원,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유용한 공간 활용,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남는 유용한 유효 공간을 좀 아동 발달에 봉사자들이 나서서 아동 발달을 무료로 해준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의해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돌봄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이런 게 있네요.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 방안이 갖고 3인 1조 주민자치에서 봉사하고 그 외에 역량 있는 봉사자를 섭외해서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돌봄을 국가와 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차선책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대효과는 말할 수도 없겠죠. 기대효과는 당연히 주민과 행정의 인력 공공시설을 이용한 학대 우리 동네 돌봄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이들 가진 엄마 아버지들은 엄청 유효한 시간을 움직일 수 있겠죠.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들 특히 더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음으로써 역시 돌봄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죠? 수원문화재단에서 미디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와그라글 라디오 수원 FM 96.3에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단체명은 가치입니다. 이 가치니까요. 발음하고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할 때 이응이입니다. 가치 할 때는 치읓치고요. 그래서 단체명은 가치입니다. 이름하여 와그라글 세자매인데요. 와그라글 세자매가 있고 와그라글 라디오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와그라글 라디오고요. 그래서 이제 와그라글 라디오에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좋은 이야기들을 돌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단체명은 행복한 세상인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의 놀거리, 먹거리 해결을 위한 신북카페 설립 이런 게 있었는데 학원으로 몰린 아이들이 잠시라도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멀티 북카페를 설립함으로써 놀이 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범박동인데 범박동은 택지개발 초기부터 제기된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아파트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원과 병원, 식당 등 소규모 민간 상업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 방문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범박동 아파트 단지 내 실외 놀이터에서 주로 놀이를 하는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활동과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놀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아동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이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정서, 창의적 사회성 등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방박동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행 아동권리 협약 31조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하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와, 유행 아동권리 협약 31조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 후 희망 활동과 실제 활동은 뭐냐면요. 실제
희망 활동은 친구하고 놀기가 32%인데 실제 활동은 13%만 그렇게 되고 있고,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을 11%가 좋아하는데 실제는 2.6%만 하고 있고, 학원이나 이런 데는 본인이 희망하는 건 29%인데 실제로는 57%, 약 한 60%에 육박하게 학원이나 이런 데는 과외를 하고 있다. 본인은 하기 싫은데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같이 가는 우리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득 메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은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특히 주민들의 봉사, 주민자치단체 또는 지사협, 새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또는 세비톡톡에 올라온 주민들의 건의서를 중심으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혜민 뱃따라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혜민 뱃따라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거주자 우선주차 순환 배정 확대 시행 요청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건물식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방식을 순환 방식제로 변경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주택단지 같은 얘기 들어보는데 주택지구가 있는 곳에는 한번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방식을 받고 나면 그걸 계속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이사를 오거나 이런 분들은 주차를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한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랬습니다. 건물식 없이 노상 주차장만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불과합니다. 행정포스터 부지 노외 주차장 외에는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이고 장기 거주자들이 다수인 이용자들로서 다음 이용자로 넘어가는 텀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용을 하니까요. 다음 텀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차를 못 하시는 분은 계속 못 하게 되고 하게 되는 분은 계속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순환 배정 방식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를 오늘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노래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조정희의 참새와 해바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희의 참새와 해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순환 배정 확대 시행 요청이니까요. 이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글을 올라온 것을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자리를 막기 위해 노상 위에 트래픽 콘 등을 세워두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얻은 지 얼마 안 된 노상주차장을 명목상의 대문을 만든다는 이유로 배정받은 주차면은 삭선당하고 해당 지역 대문 앞에는 세대주 전용 불법 주차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도로를
개인 공간으로 점용하는 문제는 노상 주차장이 더욱 크게 발생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런 경우는 좀 양심에, 시민들 양심에 좀 이건 좀 이러시면 안 된다 싶습니다. 아니, 주차장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우고서 개인 집 앞이, 이렇게 대문 앞이라는 이유로 자기 주차장이라고 전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조금 시민의식에 대한 그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노상 주차장의 벽면과 거칠 때 해당 벽면에 대문을 만들면 기존 노상 주차장을 삭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삭선 선례를 토대로 벽면에 노상 주차장이 걸쳐진 세대주들은 제도를 악용해 노상 주차장과 벽면이 맞닿은 곳에 명목상 대문을 만들고 해당 건축물의 세대원의 주차장들은 노상 주차 삭선을 요구하려 합니다. 순환 배정되는 건물식 주차장이 아닌 이용 적체 연수가 긴 곳부터 전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대상이 되는 곳은 배정받을 수 있는 면과 다양한 경우 수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노상 주차장의 경우 이사 등의 거주지 이전 외에는 앞으로도 주차면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황색 실선,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 주차 외에는 주차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자기 집 담이죠. 벽면이니까 담에 원래는 대문이 따로 있고 거기는 대문이 없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출입로니까 다른 차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차만 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서로 교환해서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순환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맞고 안 맞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분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우리 시민의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올라왔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차 문제가 어디나 큰 문제거리입니다. 주택단지도 그렇고요, 오래된 공동주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드리고요.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철이와 미애 너는 왜, 듣고 오겠습니다. 철이와 미애 너는 왜?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도 참여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코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눈으로 보는 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마다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학교 등교 시간에 가보시면요, 학교에 바래다 주는 차들로 인해서 학교 앞이 차량으로 엄청나게 붐비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 눈으로는 차가 엄청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게 있는 곳에만 있겠습니다만 그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흉물 아닌 흉물, 보기가 좀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어린이들은 뭐라고 말을 표현했냐면요, 첫째는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부터 시작해서 골목에 차가 너무 많아서 골목을 다니기가 힘들답니다. 너무 좁거든요. 골목에 차 대고 차 한 대 지나고 하면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 서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어요. 여기는 효동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이 의견을 내주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아시겠지만요, 주민들이 주인이다 코너예요.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제거리는 저희 방송에서 모두 다 취급하고 있고 말씀을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미절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미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오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을에서 봉사단체, 주민자치회 또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여회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봉사하는 걸 주로 저희가 방송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새벽 톡톡입니다. 거기다 의견을 내주시면 그 중에 의견을 골라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시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은요, 제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의견이라고 좀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공중이라 하면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공동체 방송이고 FM 96.3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금빛초등학교 4학년 8반 학생들이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여기도 역시 의견을 내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내주셨어요. 교통안전 문제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들 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속도 위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냐, 신호를 잘 지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센서를 달아서 센서에서 소리가 나게 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을 하는데 차가 속도를 안 지키거나 그러면은 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센서 소리를. 이러니까 그러면은 깜짝 놀래서라도 서행을 하게 되겠죠. 아이디어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주얼리의 One More Tim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역시 똑같이요. 금빛초등학교 4학년 8반에서 보내준 새벽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있기는 있는데 좀 더 확대해달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늘막 쉼터를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름철 신호등 등을 기다리는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쉼터를 곳곳에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그늘막으로 만들어지는 그늘의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2, 4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늘이 잠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늘막 쉼터를 곳곳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지금 아이들의 얘기가요, 진짜로 현실 속에 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금빛 공원에 빛이 없어요 이랬는데, 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글빛 공원 주변에 전등을 설치해 주세요. 저녁이 되면 불빛이 별로 없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등을 설치하면 주변이 잘 보여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글빛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공원에 전등을 설치해 주세요. 전등을 설치하는 데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냥이 아니고요. 태양광 전등이나 이런 태양광 센서 등 같은 것을 전략 전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보내주는 이 메시지들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는 것도 필요한 것들이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있다. 이 학생들한테 깊이 있는 정말로 감사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정안의 편지 듣겠습니다. 최정안의 편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글빛초등학교 4학년 8반 학생들이 보내준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걸 보건소에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만 되면요, 뭐 엄청 좋죠. 그런데 이제 대나무 칫솔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비용면이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 공무원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무단횡단 방지 안전 소리 장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그걸 센서가 잡아내가지고 소리를 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전에 굉장한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자동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과속을 하면은 센서가 그걸 잡아가지고 소리를 내주는 이야기가 나왔던데, 이번에는 무단 횡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글을 써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진아의 꺼져 줄게 잘 살아. 진아의 꺼져 줄게 잘 살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관광정책 제안 이랬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백 명의 그 수원시 관광객이 오는데 수원 화성 테마별 행사를 연중으로 했으면 좋겠다. 테마별로 꾸준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두세 가지씩 컨셉을 잡아서 바꿔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컨셉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의 안건은 뭐냐면 재방문 고객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다음에서 또 올 수 있는 유인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지역 주민에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지하의 웃음만 듣겠습니다.